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 해설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출간된 이북 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구입,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2024 인문 편입논술. 자, 문제 1과 2가 같은 주제를 묶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닮은 물음에 주제를 담은 어떤 또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지 봐. 제10은 가나다는 의견이 대립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지시문의 차이를 서술하래. 여러분들 얘기했지. 우리는 연세대 하면 항상 비교하라, 유형 비교하라. 유형별로 비교하라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참 환장하는 얘기. 지금 이 비교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비교해? 이 앞에 무엇을 비교하는지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비교하라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차이점에 주목해서 보라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단 말이야. 의견이 대립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옆에다가 글을 쓸 때 대응 방식 이렇게 딱 써놔. 이렇게 잊지 말고 머릿속에서 자꾸 읽으면서 까먹지 말게. 의견 대립했을 때 대응 방식. 얘를 읽을 때, 가를 읽을 때 그 대응 방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거 유명한 글이지. 그치? 영내 나오고 이게 뭐야? 우리들의 일그러지정인가? 아니면 하도 헷갈린다. 그 뭐 황석영 아니면 저 누구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내라는 애가 좀 되바라진 애잖아. 그치? 이 전쟁, 6.25 전쟁 후에 얘가 왕노릇 하는 거냐, 반에서. 그치? 이 선생은 좀 얘한테 맡겨놓고 딴 일하고 막 이 짓하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그치? 폭력, 이렇게 권위를 휘두르고 막 이러는. 이게 영화로도 나왔을 거야. 이 소설 수능집으로도 많이 나왔지?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는 문학 작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했을 때 대응 방식에 관련된 어떤 묘사적인 표현을 주목해서 보는 거야. 여기 보면은 웃기지 마. 이걸 갖고 스틸리게 놀려 무조건 조지는 거야. 조지는 거 때리는 거야. 강압, 대응 방식 이런 말들이 막 생각나야 돼. 일단은 키워드들이 통제, 강압. 근데 이런 걸 읽을 때 문학 작품에서 대립했을 때 대응 방식인데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은 주체 대상을 다 끄집어내 봐야 돼. 알겠지? 그치? 지금 영내가 얘기하고 영내 일당들의 추정하는 세력이 있지만 반대적인 애가 있어. 석환이라 기어가는 목소리. 아씨 이거 아닌데 나 반대야. 뭐 이런 거. 이게 자율학 자습 시간에 일방적으로 끌고 가니까 이제 놀자고 애들 환심 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지? 반대한다. 선생님이 자습을 한 다음에 자취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또 혼자서 마음대로 학급 반부를 지정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네 맘대로 하느냐. 영래가 씩 웃으면서 그래? 애들한테 물어봐. 이미 애들이 다 포섭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노는 게 좋으니까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어쩌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손들 안 들고 또 불만이 좀 있었대도 슬금슬금 위축되고 이게 다수의 어떤 맹점이지. 다수결에 다 보여주지. 민주주의의 문제점 다 보여주는 거야. 봤지? 자취하는 이걸 끝이다. 반대하는 놈들은 우리 반 놈들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 정황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갈등 상황에서 대립하는 방식은 나왔지. 통제, 강압. 그러면 방식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석환이랑 또 석환을 비롯해 몇몇 애들이 소심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어때? 원만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걸 추론할 수가 있겠지. 그치? 해결 방법에서. 그럼 끝났어 얘는. 쉬운. 자, 상주거울에서 이 수령이 이내로서 김연아 씨 애들을 덕으로서 다루고 그러니까 밑에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막 일을 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도덕적 표화, 왕도 정치와 맹자의 패도 정치에 대해서. 패도 정치는 뭐야? 강압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있네. 무력 강압, 추경, 도덕적인 교화,
다와 나는 확실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죠? 문제는 지문 다인데 그것도 영어란 말이야. 영문이란 말이야. 연세대에서 다면사고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비교를 할 때 예를 들면 보면은 한 지문 안에 딜레마의 상황이 들어가 있어. 딜레마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모순 이런 말을 쓰지만 양립하는 견해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걸 잘 끄집어내서 어느 한쪽에 붙이고 또 잘 끄집어내서 어떤 소리 이렇게 잘 봐야 돼. 양가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지문을 낸단 말이야. 역시 그러면은 영어 지문 어려운데 그걸 어떡할 거냐. 말했듯이 그래 거의 다는 뭐다 해설이야. 그러니까 해설을 덜어내고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얘부터 보는 게 아니라 딴 거부터 보는 거야. 하나는 교하고 하나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는 통제, 강제고 하나는 교화, 도덕, 덕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방식에 해당하는 단어 이런 거에 집중된 걸 보란 말이야. rhetoric, 수사학이라는 게 may be defined as the faculty of observing 어쩌고저쩌고 the available means of persuasion, 설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 그치? 다 해설이야. 쭉 넘어가. 계속 봤더니 credible하고 emotion이라는 거예요. 신뢰를 가져야 되고 emotion, 감성에 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ersuasive argument, 어떤 설득적인 어떤 말을 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요 단어 요 문장들에 집중을 해서 들어가야 돼. 수사학의 3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 감성, 신뢰, 논리, 퍼슈에이시브 아규먼트. 설득적인 논증이지, 퍼슈에이시브 아규먼트. 요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수사학의 3요소를 가지고 지금. 여기 신뢰를 지녀야 되고 상대방의 감성에 소구를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논증을 해야 돼. 타닥에 막 개별을 늘어놓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해.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 이제 얘가 그래. 자, 의견이 대립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가와 나는 확실하게 대립이 돼. 그러면 다는 설득이 키워드야. 설득은 여기서 보면은 강압적인 건 아니지. 확실히. 그치? 그러니까 교화나 이쪽에 가깝지. 그치? 그래서 범주화를 시킬 수 있지. 그치? 두 번째는 봤더니 가는 나쁜 결과가 나오고 나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죠? 다는 그런 거는 없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이 안에서 지금 보면은 발화자가 또는 말하는 사람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잘 갖췄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깨지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 부분으로다가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한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설정을 자꾸 한단 말이야. 코끼리를 냉장고에 때려 넣는 거란 말이야. 방법이.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원인, 얘는 결과,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읽어보고서 봤더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어떤 거는 강압적인 거, 어떤 거는 솔선수범, 어떤 건 설득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어떤 설정을 하고 거기다 우겨 넣으니까 논리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세부적인 논점이란 말이야. 세부 논점은 안 써도 돼, 사실은. 응?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세 가지 차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건데 막 자꾸 그렇게들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아, 물리적 강제, 교화, 설득 이런 거 보니까 해결 방안 이런 말로 수렴이 되잖아. 그럼 그렇게 쓰는 거야. 봤더니 폭넓게 보라. 봤더니 결과가 있어서 가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되는데 나와 나는 긍정적 또는 나는
가는 부정적, 나는 긍정적이야. 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지. 그죠?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그 뒷받침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일관되게만 쓰면 된단 말이야. 중시라고. 그게 다면사고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놈들 보면 아니 가는 부정, 나는 긍정, 다는 뭔데 이게 왜 그렇게 쓰세요? 그건 다면사고형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지. 그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든지 연세대랑 고려되는 문제가 뭐냐면 관건은 뭐냐면 그래서 결론에는 키워드가 들어가 핵심은 쓰고 결론을 장황하게 쓰지 말라 그랬어. 쓰고 뒷받침 근거를 설득력 있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쓸 때 이게 기계적인 답안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충실히 해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볼게.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갈등 해결 방식을 놓고서 가는 물리적 강제, 나는 솔선수범, 교화, 도덕적 교화, 허래봐 어떤 단어를 썼대. 다는 설득을 통해 의견 대립을 해소하려 든다. 점에서 차이 난다. 가는 이제 근거를 써야지. 항상 명제로서 정리를 해버리고 키워드와 명제만 정리하면은 빌드업하기가 되게 쉽지. 그 내용을 구성하기가. 자신의 의견에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대화로서 설득하기보다는 폭력으로 제압하려 들거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야 된다. 나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무력과 또 하나 얘기했지. 이 퍼즐 조각처럼 맞추니까 뭐냐면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서로 대비되잖아. 비교하라는 거. 그러니까 각자 좋은 그 키워드들을 모아서 알토란하게 쓴단 말이야. 얘를 쓰려고 그러면은 얘가 강압이라면 이쪽에서 설득 이렇게 대립되는 걸 알토란 같이 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봐. 무력과 강압으로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솔선수범. 일대 언어 정보로만 조금만 튜닝을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대로 쓰지 말고. 보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다는 의견이 대립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사하는 가장 적합한 설득 수단인 수성을 사용해서 상대를 대화로서 효과적으로 설득하려 든다. 대응 결과에 있어서 가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 데 비해 나와 다는 상대로부터 깊은 신뢰와 도덕적 공감을 얻음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긍정적 결과. 또는 다는 양가적이라고 해서 그치? 잘 쓰면은 좋은 결과인데 나쁘면 신뢰, 아까 논리, 감성이 어느 하나가 깨지면은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죠? 가해. 자, 이럴 때 이걸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글을 끝이 쓰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예시, 인용, 상수를 많이 쓰란 말이야. 부분적으로 따오면 작은 따옴표, 문장 통째로 들어오면은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그것만 그대로 넣으면 안 돼. 해설을 해야 돼. 뒤늦게 손을 들었던 애들도 대다수 아이의 드높은 불만 분위기에 위축되어 슬금슬금 내려버렸다 해서 알 수 있듯 대화를 통한 설득이 아닌 물리적 강제는 비록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신과 갈등은 증폭되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반드시 해설을 해줘야 돼. 해석을. 이에 비해 나는 백성을 무력과 강압으로 통제하려 드는 패도 정치를 멀리하고 백성에 대한 도덕적 교화를 통해 덕을 실천하는 왕도 정치를 행할 경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대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들고 그에 따라 문제는 완만히 해결된다. 타는 우리가 타인과의 의견 대립에 맞서 상대를 설득할 때 효과적인 대화 수단 수사법을 사용하여 진실로서 상대를 대하면 갈등은 감소하고 문제는 또는 아까 얘기했지 수사학의 3요소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은
좋은 결과를 낳지만 반대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해서 상대를 설득을 못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지. 그지? 항상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명제로서 정리하는 버릇을 자꾸 해보라 그랬어. 그래서 서로 맞춰보라 그랬어. 목 아파. 문제 2. 다라마는 수사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관한 것이다. 다와라 그리고 다와 마의 차이를 여기서 지금 보면은 또 봐야 돼. 수사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다와라 그리고 다와 마의 차이를 각각 비교 분석하래. 각각 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와 라를 수사학을 중심으로 아까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다와 라 또 다와 마. 그러면 라를 봐.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많은 언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이럴 때 개념 범주화 아까 이성, 정신, 정념 여기서 지금 봐봐. 웅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중요한 지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정신 못 차릴 수 있어. 웅변에는 두 가지가 있대. 한 가지 정신의 개념을 정신에 집중. 하나는 정념을 부추기는 거래. 하나는 이성적 소구고 하나는 감성적 소구를 얘기하는 거. 아까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는 논리적 소구고 아까 수사학의 3요소를 보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웅변에는 논리적 이성적으로 소구해. 정신 정념 그게 때릴 때. 그런데 정신을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웅변은 참된 원리로 언어를 구성하고 어쩌고 되는데 의견의 본성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고 논리학이며 수사학이고 진실이며 웅변의 목적은 승리다. 자, 저번에 한 학생 보니까 이런 데 꽂혀가지고 이 해설에 진실이고 승리다. 이거 다 해설이라 그랬지. 여기 왜 꽂혀가지고 있냐고 여기에. 어? 여기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은 단락은 다 드러내도 돼. 중요하지 않은 해설 단락이란 말이야. 그냥 웅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만 알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자꾸 이상한 데 꽂혀가 있냐고. 다 해설을. 웅변은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정신, 이성을 첫 번째 웅변의 쓰임새는 생각하고 숙고하는 거래. 이성을 잘. 그리고 정념을 하는 거, 훈계라는 거래.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한다는 거. 벌써 훈계한다 그러면 벌써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그러면은 이제 검증을 해봐야지 맞는지. 첫 번째 웅변 지혜와 결코 분리될 수 없지만 두 번째 웅변은 거의 지혜와 무관하대. 그러니까 벌써 이 화자는 감성에 소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잖아. 이거 다 해서 숙고를 하고 신중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소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학의 3요소에서 골고루 그치? 논리 신뢰 감성 여기서 지금 그런데 사실에 대한 참된 인식 다시 말해 지혜와 무관한 강력한 웅변이 격변을 위해 민중을 유혹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미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굉장히 지금 뉘앙스가 감성적인 소고에 대해서 정념을 부추기고 사람을 선동가들이란 말이야.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자신이 평화와 국자가 아닌데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 체제겠지. 국자가 아니라 이제 미치겠다. 알겠지. 터무니없는 의견에 물들지 않는 한 민중을 그런 의견으로 타락시킬 수 없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모르는 걸 상당히 있을지만 그보다 무식한 확실하대.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방향 뉘앙스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걸 되게 비판하고 있어. 뭘 모르면서.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함, 명예로움과 수치스러움, 좋은가 나쁨 등의 척도인 법률의 힘이 유래되는 원천을 모르는 사람. 다 이성적인 능력을.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모르는 사람. 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해야 할 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자신이 해야 할 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비열하고 약삭빠르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대. 이런 사람들이 선동가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감성으로 속아잖아. 우리 지금 그러고들 있잖아, 지금. 그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신의 청중을 바보에서 미치광이로 바꿔버릴 수 있고 개딸들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난 그 이상한 산적같이 생긴 놈 있잖아, 그거. 어? 그거 웃기는 놈이잖아, 그거 보면은. 가짜뉴스 남발하고 아니면 말고 하고 아주 누구야 그 새끼 뭐. 하여튼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보다 더 나쁘게 믿도록 만들고 호감을 가진 사람들을 어쩌고 저쩌고 한데 해설이야. 여기까지 다 걷어내도 돼. 이런 종류의 말재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듣는 청중의 마음을 동요시켜 모든 사실을 자신이 미리 마음먹고 이미 생각한 대로 여기게 하는데 선동가요. 자, 차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그지? 감성에 속아하는 거에서 지금 비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철저하게 논리적인, 이 웅변은 논리적인 거고, 웅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보란 말이야. 이거를 지금 500자 500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가려야 돼. 500자를 내가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럴 때 다와라를 적절히 요약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지? 다 쓸라 그러면.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이럴 때는. 그래서 다에 따르면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담화 내용을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담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란 신뢰를 줘야 하고 담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성에 소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였지. 라에 따르면 설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참된 웅변은 진실을 읽기 위한 논리적 정신 활동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성찰하고 말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숙고하는 것이기에 결코 지혜와 분리될 수 없어. 반면 거짓된 웅변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 수사적 정념 활동으로 감성적인 속으로 희망, 공포, 분노, 연민 같은 정신의 정념을 부추겨 상대를 훈계하는 것이기에 지혜와 무관하다. 따라서 다는 상대를 설득하려면 수사학 3요소인 이성, 신뢰, 감성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고 봐. 균형 있게. 그런데 라는 이성, 신뢰는 필요하지만 감성은 오히려 올바른 설득을 가로막는 게 핵심이에요. 읽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에 대한 참된 인식, 지혜와 무관하게 감성으로만 소구하려 드는 웅변은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의 전형으로서 진실하지 않은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하 나라에 빠뜨려 할 수 있어.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거. 주제와 제재를 혼용하면 안 돼. 여기서 웅변이란 건 제재야. 그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중심 소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끌고 가는 건 설득이야. 설득. 그치? 웅변은 설득의 한 방법이야. 근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지. 주제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핵심만 알면은 쉽게 파악된단 말이야. 쉽게.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글들은 해설부터 덜어내고 핵심에 집중해야 돼. 핵심에.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구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 다 지금 뒤에 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어? 근데 막 정신없이 막 쓰고 있으니까 안 맞지, 논리적으로. 아우, 목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자, 말을 봐봐. 말은, 굉장히 심플한 거지. 내용으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주체가 돼서 이런 걸 보라는 거야. 다 끄집어내. 설득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첫째는 포인트를 바꿔야 돼. 설득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설득당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설득하는 사람이 암만 신뢰, 감성, 이렇게 해봤자 군주가 이상 군주고 나는 안 듣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영린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에 맞춰주라는 거야. 이것도 한 방법이지. 말도 안 돼.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 계속 그 얘기야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설득의 어려움이란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풍부한 지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야. 지식이나 지혜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야. 지혜의 문제야. 상대방을 심기를 살피는 거. 자꾸 지식의 문제. 또 남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언변이 능숙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감히 다 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상대가 A를 좋아하는데 B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목 날라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군주에게도 용의 비늘처럼 용이 한없이 순진하다 그러면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비늘 건드리면 애가 그냥 확 쌍또라이가 되잖아. 그치? 뒤집어엎어. 그 영린이 있어서 유색얘기 말하는 사람이 임금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훌륭한 설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야? 첫 번째는 설득하는 사람의 이성이든 감성이든 논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득당하는 사람의 심기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포인트를 지금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쓰려고 그러면 또 500자를 써야 돼. 어떻게? 되게 힘들잖아. 이럴 때 또 예시 인용 상수를 해야 돼. 그러면 봐봐. 일단 다 읽고 얘기해 줄게. 말에 따르면 설득의 어려움에는 지식의 박약함도, 여러분들 한번 봐봐. 언변의 어눌함도, 표현의 미숙함도 지금 할 수 있으면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지식을 언변이 어쩌고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지식의 박약함, 언변의 어눌함, 표현의 미숙함. 이게 언어적인 압축이야. 알겠지? 그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하더라도 상관없고, 그지? 적당히 풀면 돼. 나중에 여러분들도 글을 많이 읽고 써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 그런 능력이 커졌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알겠지? 그지? 관계하지 않는다. 설득해야 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잘 살펴 그것에 맞게 설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군주에겐 용처럼 영린이 있어서 그들의 심기를 살피면서 가난한다면 설득은 성공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설득에 필요한 제 요건과 관련해서 많은 이성 능력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낮고 감성적 소구가 미흡해도 상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전부 갖춰야 한다는 다와 또 차이를 보이지. 그치? 또 효과를 놓고서 다는 설득하는 사람의 개별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앞에 보다 많은 설득하는 사람보다 설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보려면 고정된 걸 넓게 봐야 돼. 위에서 핵심을 보란 말이야. 전체를. 아까도 얘기했어. 비교라는데 비교되는 대상만 어떤 키워드 문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체 대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보란 말이야. 알겠지? 그치? 그것도 읽어내란 말이야.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석환과 뭐 영랭과 그런 경우도 있고, 그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이해됐죠? 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